오트밀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모든 오트밀 제품이 다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닌데, 우리가 흔히 먹는 오트밀은 크게 스틸컷 오트밀, 롤드 오트밀, 그리고 인스턴트 오트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중 인스턴트 오트밀이나 가루 혹은 가공된 오트밀일 경우에는 섬유질 함량이 낮고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어요. 특히 정제 오트밀은 가공 과정에서 식이섬유가 줄어들고 혈당 지수가 높아져서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는 건강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특히 설탕이나 첨가물이 포함된 제품은 더욱 주의해야 돼요. 이제 오트밀을 고를 때 여러분, 오트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인터넷이나 마트에서 많이 보이는 오트밀, 건강한 음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면 자주 드실 텐데, 물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 오트밀은 귀리를 가공해서 만든 식품인데, 이 오트밀이 최근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아시나요? 이 오트밀이 얼마나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지, 또 무슨 효능이 있고 먹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귀리. 오트밀은 귀리를 가공해서 만든 식품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귀리의 단단한 외피를 벗겨내고 압착하거나 잘게 부숴서 만든 것이 우리가 먹는 오트밀이에요. 오트밀에는 풍부한 식이섬유랑 다양한 영양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이 우리 몸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오트밀의 효능 바로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한 끼의 오트밀의 효능 첫 번째는 혈당 조절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혈당 조절이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당뇨병의 위험이 커질 뿐 아니라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몸의 컨디션 또한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인데,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자주 발생하면 인슐린 분비도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 온갖 합병증도 일으킬 수 있고, 이런 분들한테는 오트밀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니 좋은 소식 아닐까요? 이 오트밀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특히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밥이나 빵 같은 우리의 쉽게 접하는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반면, 오트밀은 천천히 소화가 되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거죠. 오트밀을 꾸준히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 또한 개선이 될 수 있는데, 인슐린 저항성이란 우리 몸이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데,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당뇨는 물론 다른 이상 증상까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오트밀이 이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대요. 연구에 따르면 오트밀의 베타글루칸이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서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해요. 특히 당뇨병 환자들에게 오트밀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은 오트밀을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 효능은 바로 체중 조절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이 먹거나 운동을 덜 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체중이 계속 늘어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나이살이라고도 하죠. 저는 요새 옆구리에 살이 계속 붙어서 참 곤란한데, 체중 조절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숙제예요. 과체중은 고혈압, 심혈관 질환, 당뇨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이 항상 체중 관리 하셔야 돼요 말씀도 하시죠. 체중에 대해 걱정이신 분들은 오트밀을 주목해 주세요. 오트밀이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오트밀을 드시면 배가 든든한 느낌이 오래 가는데, 이는 오트밀 속 식이섬유가 소화를 천천히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때문이에요. 오트밀을 드시면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고 하루 칼로리 섭취를 자연스럽게 감소시킬 수 있게 되는 건데, 2016년 비만 연구 저널에 실린 내용에 따르면 오트밀을 먹은 사람이 일반 시리얼을 먹은 그룹보다 더 오랫동안 포만감을 느꼈다고 해요. 또 연구에 따르면 오트밀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우리 몸의 지방 연소가 촉진된다고 하네요. 특히 운동과 병행하면 체중 감량 효과가 더욱 좋아진다니 다이어트 식품으로 최고 아닐까요? 거기에 오트밀은 포만감이 높아 과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뿐 아니라, 또한 낮은 칼로리와 높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 함량으로 유명 헐리우드 스타들과 운동선수들도 오트밀을 다이어트 식단에 자주 포함한다고 하니 그 이유를 이제 알겠죠. 슈퍼푸드 오트밀의 놀라운 효능 세 번째는 피부 개선 효과예요.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점점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는 게 눈에 보여요. 특히 건조한 계절에는 피부가 푸석해지죠. 어두워지죠. 심하면 가려움증까지 생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오트밀이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오트밀에는 이 베타글루칸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보호막을 형성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오트밀을 꾸준하게 섭취하면 피부 속 수분이 유지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오트밀에는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 세포의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도 하죠. 오트밀에는 항산화 성분과 항염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 진정 효과가 뛰어난데, 특히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나 가려움증,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식품이에요. 실제로 오트밀은 미국 FDA에서 피부질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성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트밀을 이용한 스킨케어나 팩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트밀을 섭취하는 것도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은 방법이지만, 오트밀을 곱게 갈아서 물이나 우유에 섞어서 팩으로 사용하는 것도 피부의 건조함을 개선하는 데도 좋죠. 노화는 누구나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조금이라도 늦추면서 어려 보이는 건강한 피부를 만들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건강한 탄수화물 오트밀의 네 번째 효능은 변비 개선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소화도 잘 안 되고 장 운동 또한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죠. 장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변비로 고생하기 쉬운데 이럴 때 오트밀을 드시면 장 건강을 챙기는 데도 도움이 돼요. 오트밀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골고루 들어있는데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에서 젤 형태로 변화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시켜서 변비를 예방하는 역할도 해줘요. 또한 오트밀 속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과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오트밀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장내 유익균이 많아지면 장 건강이 자연스럽게 좋아지면서 변비뿐 아니라 장염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거기에 오트밀에는 마그네슘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장의 근육도 이완시켜주고 변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줘서 자연스럽게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줘요. 변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하루 한 끼 정도 오트밀을 꾸준히 섭취하면 장 환경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영양소가 가득한 오트밀은 물이나 우유에 끓여서 죽처럼 먹기도 하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도 있는데 오트밀이 아직은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트밀과 잘 어울리는 음식과 조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고소한 맛의 오트밀과 부드럽고 달콤한 바나나는 서로 잘 어울리는 맛인데 맛뿐 아니라 오트밀은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드렸죠. 바나나 또한 식이섬유와 동시에 칼륨, 비타민C 등 여러 영양소가 있어 소화에 도움을 주는데 거기다 이 두 재료는 포만감까지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조합이에요. 특히 이 조합은 다이어트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만들어 드세요. 바나나를 올린 오트밀 방법도 참 간단한데 재료는 오트밀 약 반컵, 아몬드 밀크 1컵, 바나나 1개, 올리고당 1큰술. 냄비에 오트밀과 아몬드 밀크를 넣고 약불에서 살살 저어가면서 끓여주고 걸쭉해지면 불을 끄고 그릇에 담아요. 살짝 식혀준 뒤에 슬라이스 바나나를 올려준 뒤 기호에 따라서 올리고당이나 꿀을 살짝 넣어주면 완성이에요. 추가로 견과류 같은 거를 넣어서 먹으면 든든한 대용을 만들 수가 있죠. 두 번째 오트밀과 어울리는 식품은 바로 치즈예요. 치즈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서로한테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할 수 있는 조합인데 치즈 또한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좋은 식품인 거 아세요?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연구 논문에 따르면 치즈에 함유된 카세인 단백질이 소화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서 포만감을 준다고 밝혔대요. 치즈는 칼로리가 높지만 적정량의 치즈를 섭취하면 양질의 영양 섭취와 여러가지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트밀과의 맛궁합도 참 좋은데 오트밀의 고소한 맛과 치즈의 담백한 맛이 잘 어우러져서 잘만 요리하면 고급 양식 요리 못지않은 맛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럼 오트밀과 치즈를 이용한 이탈리안식 치즈 오트밀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재료는 오트밀 반컵, 우유 1컵, 방울토마토 5개, 모짜렐라 치즈 4분의 1컵, 올리브오일 한 작은술, 소금, 후추. 만드는 법도 알려드리면 오트밀을 우유와 함께 끓여서 약불에서 걸쭉하게 만들어서 준비를 해주고 그 다음 반으로 자른 방울토마토를 올리브오일에 살짝 볶아준 뒤에 오트밀 위에 볶은 토마토를 올리고 치즈를 솔솔 뿌려주세요. 그 뒤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추면 완성이에요. 이렇게 건강에 좋은 만능식품 오트밀. 그렇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오트밀을 먹는 방법도 다양한데 쉽게 끓여도 먹고 시리얼처럼 우유에도 말아먹고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가 있는데 오트밀이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드시면 문제가 생겨요. 오트밀을 드실 때 주의해야 될 점 첫 번째는 알맞은 오트밀을 섭취하는 거예요. 오트밀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모든 오트밀 제품이 다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닌데 우리가 흔히 먹는 오트밀은 크게 스틸컷 오트밀, 롤드 오트밀, 그리고 인스턴트 오트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중 인스턴트 오트밀이나 가루 혹은 가공된 오트밀일 경우에는 섬유질 함량이 낮고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어요. 특히 정제 오트밀은 가공 과정에서 식이섬유가 줄어들고 혈당 지수가 높아져서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는 건강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특히 설탕이나 첨가물이 포함된 제품은 더욱 주의해야 돼요. 이제 오트밀을 고를 때 가공되지 않은 스틸컷 오트밀이나 롤드 오트밀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겠죠. 오트밀 섭취 시 주의할 점 두 번째는 소화불량이에요. 아까 분명히 오트밀이 소화에 도움을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또 소화불량을 일으킨다고? 이건 오트밀을 과하게 드셨을 때 얘기고 아무리 좋은 음식도 너무 많이 드시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오트밀 역시 너무 과하게 드시면 위장장애가 올 수 있고 오트밀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많은 양의 오트밀을 드시게 되면 가스가 차거나 복부 팽만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특히 평소에 식이섬유 섭취가 적었던 분들은 유의해야 돼요. 얼마만큼의 적당량이 오트밀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보통 한 끼에 약 30에서 50g 정도인데 약 반컵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오트밀 드실 때는 오트밀만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다른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으니 아까 추천드렸던 식품이나 견과류, 과일 등을 추가해서 드시는 게 잘 드시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국제의학 바이오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이 폴리페놀 성분과 우유의 단백질의 이 친화성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먹게 되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대부분 파괴된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우유에 함유된 칼슘은 블루베리의 이 안토시아닌 성분과 만나면 킬레이터가 된다는데, 이것은 둘이 결합해서 덩어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불용성 물질이 되겠고 침전물이 생기고 우리 몸에서 녹거나 흡수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머물면서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장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가 있고, 이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자주 섭취하거나 위와 장이 약하신 분들이 드실 경우에는 위장에 염증도 유발할 수 있고 위장관 질환이 생길 수가 있겠죠. 특히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드시면 위장에 안 좋을 수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래요. 블루베리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는 우유 대신 오트밀이나 물을 첨가해서 드시는 게 좋겠죠. 우유가 블루베리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요거트도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요거트는 발효 과정을 거쳐 단백질이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을 오히려 높여줘요.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를 얹어서 먹는 것은 좋은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어요. 블루베리에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블루베리는 세계 10대 건강식품에 들어갈 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과일이에요. 최근 10년간 소비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과일이기도 한데, 특히 50대 이상에서 굉장히 급속도로 섭취량이 늘어나고 있대요. 이렇게 섭취량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블루베리가 먹기에도 편하고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인데, 냉동 블루베리의 판매량도 요새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다고 해요. 냉동 블루베리를 씻지 않고 그냥 드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누구는 그냥 먹어도 돼, 어떤 사람은 반드시 씻어 먹어야 돼,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영상을 통해서 제가 블루베리 먹는 방법과 블루베리 효능,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까지 블루베리에 대한 모든 것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먼저 냉동 블루베리를 씻어야 되느냐 그냥 먹어도 되느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씻어서 드시는 것이 안전하다입니다. 먼저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셨다면 식품의 유형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래요. 식품 유형에 과체 가공품이라고 적혀 있다면 씻어서 냉동한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되시긴 해요. 근데 식품 유형에 농산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씻지 않고 냉동되어 유통된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씻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간혹 식품 유형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있는데 이런 제품은 당연히 씻어 드시는 게 좋겠죠. 2022년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냉동과일, 블루베리, 망고, 딸기 등등 제품을 선정해서 안전성 평가를 했는데, 과체 가공품 같은 세척과일 제품에서 미생물, 잔류농약, 곰팡이, 독소 등의 검사에서 규격 기준에는 적합하긴 했지만 이 미생물과 잔류농약이 검출된 제품들도 있었어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면 이 냉동 블루베리 제품도 이미 씻어서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 번 정도는 씻어 드시는 게 좋겠어요. 블루베리 씻는 방법은 흐르는 물에 약 30초 정도만 씻어주면 되는데, 깨끗이 빡빡 씻는다고 블루베리를 물에 오래 담가두거나 흐르는 물에서도 오래 씻으면 안 돼요.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 버릴 수 있어요. 잔류 농약 또한 수용성이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약 30초 정도만 씻어도 충분하니 걱정 말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블루베리는 특별히 생과일보다 냉동 블루베리가 이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다고 해요. 이 시드니의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의 연구진이 블루베리를 건조, 냉장, 냉동했을 때 핵심 영양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실험을 했는데,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블루베리 1g당 생과일일 때는 7.2mg, 냉장 보관했다가 2주가 지났을 때는 5.7mg로 줄었고 건조했을 때는 4.3mg로 더욱 줄었대요. 근데 냉동 한 달 후에는 8.1mg으로 오히려 생과일 때보다 늘어났고, 냉동 3달이 지나자 7.9mg로 소폭 줄었지만 역시 생과일 때보다 많은 함량이 확인되었다고 해요. 실험 결과로만 보면 블루베리는 냉동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많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네요. 추가로 눈 건강이나 심혈관 질환, 당뇨 등에 도움이 많이 되는 시중에 이 안토시아닌 함량이 개런티된 영양제도 많이 나와 있으니 꼭 블루베리나 빌베리와 같은 영양제를 드시려면 건강기능 식품으로 제조된 안토시아닌이 최소 50mg 개런티된 제품을 드시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다른 채소나 과일은 냉동했을 때 핵심 영양소의 함량이 어떻게 될까요? 이 영양소에 따라 보존력이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는데, 딸기의 한 종류인 이 라즈베리는 폴리페놀 성분이 핵심 영양소예요. 생과일일 때보다 냉동일 때가 킬로그램당 폴리페놀 함량이 약 100mg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당근의 경우에는 핵심 영양소가 이 베타카로틴이라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냉동 보관했을 때 3개월이 지나면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현저히 떨어져요. 이렇듯 냉동 채소, 냉동 과일은 핵심 영양 성분에 따라서 함량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셔서 보관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판매되는 냉동 블루베리는 대량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한 번에 드실 수가 없는 양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냉동 블루베리는 해동해서 드시게 되면 녹으면서 안토시아닌까지 함께 녹아 나오기 때문에 냉동실에서 꺼내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혹시나 해동이 되었다면 다시 냉동하시면 안 돼요. 해동이 되면서 미생물이 증식을 하게 되고 그 상태로 냉동을 하면 미생물까지 함께 냉동이 돼요. 그것을 드시면 당연히 복통이나 설사나 이런 걸 유발할 수가 있겠죠. 블루베리의 핵심 영양소인 안토시아닌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식물에 굉장히 많이 함유된 청자색을 띠는 성분이에요. 블루베리의 색깔이 짙은 보라색을 띠는 것은 바로 이 안토시아닌 성분 때문에 그런데, 안토시아닌의 과일변 함량에서는 빌베리 블루베리가 가장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고 좋은 빌베리일수록 우리가 먹었을 때 입안에 보랏빛으로 착색이 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공색소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10분 정도 지나면 자연이 없어지니 시중에 빌베리, 블루베리가 포함된 건강기능 식품을 드셨을 때 오히려 착색이 되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안토시아닌의 가장 큰 효능은 눈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 이 안토시아닌은 로놉신의 제합성을 촉진시켜서 이 시력을 보호하고 백내장이나 안구건조 등 망막염 등 눈질환을 예방하기도 해요. 눈의 피로와 노화를 방지해서 초기 근시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이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의 노화를 방지해주는데 뇌세포의 노화까지 같이 예방을 해준다고 해요. 폴리페놀 성분인 이 안토시아닌은 우리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해주고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시켜 뇌기능도 향상시켜주면서 뇌의 해마를 자극해서 기억력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해요. 이 테로스틸벤 성분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간단히 말하자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기억력,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이 안토시아닌은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데, 이 피부 노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염증을 제거하고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여드름 피부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돼요.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풍부한 안토시아닌과 비타민C는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주름도 예방하고 피부 톤도 밝게 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촉진시켜주고 장내의 노폐물도 흡착하고 배출을 시켜서 피부 트러블 개선하는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머리 숱도 줄어들게 돼서 탈모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블루베리가 탈모 예방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이 안토시아닌은 튼튼한 모발이 자라날 수 있도록 모낭세포를 자극해주고 두피세포의 노화를 예방해서 탈모를 또 예방하게 되는 거예요. 블루베리에 함유된 또 비타민C는 머리카락 조직 형성에 필수적인 성분이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성분이어서 모발을 강화하고 두피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항산화 성분이 안토시아닌은 머리카락 세포도 송산시키는 이 자유라디칼을 제거하고 머리카락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서 탈모를 또 예방하는 그런 원리죠. 블루베리는 당뇨의 위험이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블루베리, 빌베리는 혈당 수치를 낮춰주고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이 신진대사의 과정을 촉진해주는 효능이 있어요. 미국의 당뇨병 협회는 빌베리, 블루베리를 당뇨병 슈퍼푸드라고 부르면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시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어요. 블루베리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는데, 하루에 약 150g의 블루베리를 섭취한 실험군은 혈당 스파이크의 발생이 현저히 낮아졌고 인슐린 수치 또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어요. 블루베리에 함유된 이 안토시아닌뿐만 아니라 칼륨, 비타민 B6는 또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과 혈액의 지방을 감소시켜서 혈액순환을 또 원활하게 해준다고 해요. 이러한 효능으로 심장마비나
협심증을 일으키는 죽상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되죠. 또한 호모시스테인이 우리 몸에 과다하게 축적이 되면 혈관을 손상시켜요. 그리고 혈전을 생성해서 이 심장마비, 뇌졸중 이런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 블루베리의 풍부한 엽산과 비타민 B6는 호모시스테인의 축적을 방지해서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가 있어요. 블루베리를 많이 드시는데 이 블루베리 잎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블루베리 잎이 열매의 항산화 효능보다는 뛰어나다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블루베리 잎은 열매보다 이 안토시아닌 함량이 또 높고, 또한 폴리페놀의 일종인 클로로겐산의 함량도 높아서 열매보다 항산화 효과가 20배에서 30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이러한 블루베리 잎은 차로 우려서 드시면 되는데, 물 1리터 정도에 잎 약 4g 정도를 넣고 10분 정도 끓인 후에 식혀서 드시면 돼요. 블루베리가 새콤달콤 맛이 난다면 블루베리 잎차는 구수한 맛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블루베리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우유예요.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보통 냉동 블루베리를 우유와 함께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도 쉐이크로도 많이 드시는데, 이렇게 되면 블루베리의 영양소가 파괴가 돼요. 국제의학 바이오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이 폴리페놀 성분과 우유의 단백질의 이 친화성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먹게 되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대부분 파괴된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우유에 함유된 칼슘은 블루베리의 이 안토시아닌 성분과 만나면 킬레이터가 된다는데, 이것은 둘이 결합해서 덩어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불용성 물질이 되겠고 침전물이 생기고 우리 몸에서 녹거나 흡수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머물면서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장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가 있고, 이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자주 섭취하거나 위와 장이 약하신 분들이 드실 경우에는 위장에 염증도 유발할 수 있고 위장관 질환이 생길 수가 있겠죠. 특히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드시면 위장에 안 좋을 수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래요. 블루베리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는 우유 대신 오트밀이나 물을 첨가해서 드시는 게 좋겠죠. 우유가 블루베리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요거트도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요거트는 발효 과정을 거쳐 단백질이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을 오히려 높여줘요.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를 얹어서 먹는 것은 좋은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어요. 블루베리에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블루베리를 드시면 입술이 붓거나 간지럽거나 복통과 설사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블루베리 섭취를 중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블루베리에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이미 아스피린과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고 계신 분들이 블루베리를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길 바래요. 또한 사람에 따라서 블루베리가 일시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효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블루베리를 과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저혈당 증세도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음식이든 각자 우리 몸의 체질에 맞게 드시는 게 가장 좋겠죠. 증상이 심해지면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질병도 발병이 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이 안 좋아지면 피부에 염증도 일으킬 수가 있고 아토피와 같은 면역력이 이제 과잉되거나 면역력의 불균형 증상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과를 드시면 이런 증상을 예방해 장이 건강해져 피 노화를 촉진시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산화 영양제라고 해요. 그 항산화 영양소도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일 사과 한 개를 먹으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만큼 사과가 갖고 있는 효능이 굉장히 많은데, 사과는 그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사과는 꼭 아침에 먹어야 돼, 엄마가 일어나면 아침에 사과 먹고 가,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꼭 아침에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사과에는 신맛, 상큼한 맛이 나죠. 바로 사과 안에는 유기산이 풍부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유기산 때문에 신맛이 나는 것이에요. 이 유기산은 우리 몸에 이로운 정도 있지만 평소에 속쓰림이 자주 있거나 위염, 식도염이 있는 분들이 아침에 공복에 사과를 먹게 되면 우리 몸의 위 점막에 심한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빈속에 안 그래도 속이 쓰리신 분도 많은데, 음식물이 있을 때 위 안에서
위산이 분비되고 위액이 분비돼야 중화가 되면서 우리 위도 코팅이 되고 건강한데, 음식이 없을 때 위산이 분비되면 오히려 위벽을 깎아먹게 되는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위가 약하거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복에 사과를 드시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늘과 파 같은 음식은 열을 내는 음식이라고 하면, 우리 사과는 우리 몸을 차갑게 하는 과일이라서 몸이 찬 분들은 사과를 드실 때 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위염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은 공복에 사과를 드시면 사과가 소화도 되지 않고 설사를 하게 될 가능성도 높고, 평소에 아랫배가 차거나 손발이 차서 수족냉증에 걸리신 분들도 많으시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또 생리기간 중에 있으신 여성분들도 사과를 드실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사과를 드실 때는 아침에 공복보다는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고, 사과를 보관할 때도 보통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차게 해서 꺼내 드시잖아요. 냉장고에서 꺼낸 사과를 바로 드시면 시원하고 아삭해서 맛있죠. 근데 미리 꺼내놓고 사과의 온도를 실온으로 맞춰서 드시는 것이 우리 위장 내부에도 좋습니다. 또한 사과를 익혀 드셔도 되는데 팬에 구워 드셔도 되고 익혀 드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에 먹는 사과가 보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까요? 건강하신 분들은 사과를 아침 공복에 드시면 더욱 좋은데, 그 이유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우리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장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사과를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사과의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나 퀘르세틴, 에피카테킨 같은 이러한 식물성 폴리페놀 성분이 사과의 그 과육보다 사과 껍질에 훨씬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고, 또 이러한 껍질을 버리고 깎고 먹게 되면 사과의 좋은 영양소는 극히 일부만 드시게 되는 것이죠. 사과에는 펙틴 말고도 정말 다양한 영양소가 있는데, 사과에는 어떤 효능이나 영양소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과는 먼저 장을 건강하게 해줘요. 요즘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굉장히 많죠, 유산균. 이렇게 사과가 천연 프리바이오틱스로서 장내에 우리 몸, 장 안에 좋은 균을 많이 생기도록 해주는 작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장내에 좋은 균이 많이 생기게 되면 장의 환경이 좋아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단맛, 자극적인 맛이 강한 가공식품에 대한 식욕도 줄어들고 건강한 식품을 먹고 싶은 욕구도 늘어나게 돼요. 또 장이 건강해지면 우리 면역력이 또 좋아지고, 이렇게 다 선순환으로 이어져 가는 건데, 장에는 물론 좋은 세균, 나쁜 세균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가 해요. 근데 좋은 세균만 많아도 안 되고 나쁜 세균만 많아도 안 돼요. 좋은 세균, 나쁜 세균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이루어져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유산균입니다. 사과를 드시면 자연스럽게 체중도 줄어들고 다이어트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사과를 먹게 되면 장내에서 소화가 되면서 뷰티르산 같은 단쇄지방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지방산이 우리 몸에 손상된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서 우리 장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장벽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 장벽이 손상되면 손상된 곳에 독소들이 하나하나씩 침투가 되게 되고, 증상이 심해지면 장누수증후군이라는 질병도 발병이 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이 안 좋아지면 피부에 염증도 일으킬 수가 있고, 아토피와 같은 면역력이 이제 과잉되거나 면역력의 불균형 증상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과를 드시면 이런 증상을 예방해 장이 건강해져 피부도 탄력 있게 밝아지게 하는 효과도 있고, 사과 속의 풍부한 펙틴이 아까 장 운동도 활발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장내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결국 대장암의 발병률도 서서히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사과는 혈관도 깨끗하게 해주는데,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면 뇌졸중, 고혈압, 심근경색, 그런 혈관 질환도 같이 예방할 수 있게 되고, 혈관에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혈전이 생겨 혈액순환을 방해하기도 하고 혈관세포를 손상시켜 노화를 촉진시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산화 영양제라고 해요. 그 항산화 영양소도 사과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루틴이라는 성분인데, 이 루틴이 사과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또한 사과에는 칼륨도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칼륨은 혈관 내에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요. 나트륨은 수분을 흡수하는데 칼륨이 부족하면 나트륨도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 나트륨은 혈압이 상승하며 혈관에 노폐물을 쌓이게 만드는데, 사과를 섭취해서 칼륨을 공급해주면 혈압도 방지할 수 있고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칼륨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해서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하고 심장박동도 안정시키고 심장의 기능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활성산소가 혈관을 손상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과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돼요. 바로 갈변된 사과를 드시는 것입니다. 사과를 먹고 남게 되면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했다가 나중에 드시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단면이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는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산패돼서 갈색으로 변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산패된 사과를 드시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갈변된 사과는 그 부분은 바로 잘라내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사과의 이로운 점 중 다른 하나는 사과는 혈당을 조절해서 당뇨를 예방하고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당이 혈당을 올려 안 좋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근데 사과는 오히려 혈당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사과를 드셔야 됩니다. 식사하기 30분 전에 사과를 드신 후에 식사를 하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도 막을 수가 있어요. 사과에 단맛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사과를 드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데 사과에는 단맛도 있지만 혈당은 올리는 GI 지수가 36으로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이에요. 근데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이 뭔지 아세요? 수박은 다른 거에 비해서 혈당 지수가 높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학 연구팀에서 실험한 것을 발표했는데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쌀밥만 먹은 경우랑 30분 전에 사과를 먹고 쌀밥을 드신 경우를 비교를 했을 때 혈당이 쌀밥만 먹은 경우보다 50% 정도로 떨어지는 것도 확인이 된 실험도 있어요. 당뇨가 있는 분들도 이제 안심하시고 식사 후에 드시지 말고 반드시 식사 30분 전에 꼭 사과를 드시고 식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과를 갈아서 사과 주스로 드시게 되면 오히려 흡수가 빨라 혈당을 올릴 수가 있으니 사과를 껍질째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과의 다른 효능 중 한 가지는 기관지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효능도 있어요. 사과에는 양파와 마찬가지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호흡기 점막에 생기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퀘르세틴 영양제도 있는데 이 퀘르세틴 영양제가 아이들 비염, 기관지염 이런 쪽을 개선시킨다고 많이들 이제 광고도 하는데 이처럼 퀘르세틴이 우리 몸에 있는 염증도 굉장히 많이 잡아주거든요. 이런 물질들이 사과 속에도 같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폐기관지에 모세혈관도 튼튼하게 만드는 걸 도와주고 천식이 있거나 기관지가 약한 분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기침이 많이 나고 목에 가래가 많이 낄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도 사과를 꾸준히 드시면 호흡기가 부드러워져 불편함도 많이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매주 4개에서 5개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가 매주 1개 이하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보다 천식에 걸릴 확률이 50% 정도나 낮았다고 발표한 적도 있고 사과가 그만큼 천식과 호흡기 건강에 좋다는 것이 증명된 거죠. 이렇게 좋은 사과도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음식을 알아볼 텐데 바로 우유, 요거트, 치즈 이런 유제품류예요. 여러분 놀라셨죠? 유제품이랑 사과를 아침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드시고 계시는데 요새 샐러드 같은 것도 많이 드시면서 샐러드에 사과도 넣고 드레싱으로 요거트랑 치즈도 붓고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사과의 비타민C가 우유에 부족한 영양성분을 보충해줘서 좋은 것으로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소화기능이 약하신 어르신분들이나 위염, 식도염 같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영상 초반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데 그 이유는 사과의 유기산과 우유의 카제인이라는 성분이 만나게 되면 엉기는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덩어리가 져요. 덩어리가 져서 윗속에 들어가면 위산하고도 만나서 더 큰 덩어리가 형성되고 그러면 또 당연히 더 큰 덩어리가 형성되니까 소화가 늦어지겠죠. 소화도 힘들어져요. 이렇게 평소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한 사람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소화불량과 대장염도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대장암이 생길 수도 있죠. 장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이 장은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세로토닌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 행복감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사과 씨입니다. 사과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 씨까지 함께 갈아서 드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사과 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 아미그달린이 소와 효소와 만나게 되면 이게 시아나스소라는 유독물질로 분해가 돼요. 이 시아나스소는 인체에서 유해한 독성이 굉장히 강한 물질인데, 이걸 섭취하게 되면 두통이나 어지럼증, 구토, 복통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게 심장박동에도 영향을 줘서 호흡곤란, 혼수상태 이런 심각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사과 한 개에 들어있는 씨의 양에는 그닥 큰 영향이 없을 수가 있는데, 독성에 약한 어린아이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과는 유독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과일인데, 흠집이 있거나 색상이 좋지 않으면 상품성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유독 윤기가 있거나 반짝반짝하고 빨갛고 색상이 짙은 사과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간혹 유동 파라핀이라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해서 사과 위에 이렇게 이쁘게 보이게 코팅 처리를 한 사과일 수가 있는데, 이 유동 파라핀을 섭취하게 되면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요새는 이런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혹시나 사과가 너무 윤기가 흐르거나 만졌을 때 약간의 끈적임이 있다면 드시기 전에 살짝 의심 한번 해보시고 껍질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드시거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사과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도 있는데요, 바로 비트와 당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주스 아시죠? ABC가 바로 사과, 비트, 당근, 애플, 비트, 캐럿 이 세 가지를 갈아서 만든 주스인데, 사과, 당근, 비트를 함께 드시게 되면 영양소의 흡수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서로의 시너지를 굉장히 크게 나타내요. 이 서로의 영양소를 보완해줘서 더욱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는데, 또한 식이섬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도 탁월해져요. 그리고 사과, 당근, 비트 이 세 가지는 모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체내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의 노화도 방지해주고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으로도 고구마도 있습니다. 이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항암작용과 함께 면역력도 같이 강화해 주는데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고구마를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고구마 속에 함유되어 있는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켜서 가스가 차고 소화불량 증상도 같이 나타나는 건데, 이때 같이 사과와 함께 드시면 사과에 함유된 펙틴이 아마이드의 이상 발효 증상을 억제해서 가스가 차는 증상을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게 돼요. 또한 이러한 사과의 효능 중 하나인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이 도와줘서 이 효능이 극대화가 돼서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 궁합도 될 수 있답니다. 감은 예로부터 약과 식품으로 굉장히 많이 섭취를 했는데, 우리 조상들은 감을 약으로도 많이 사용했어요. 감을 말린 곶감은 이 위장을 보호해주고 설사를 그치게 해서 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약으로도 사용했다고 해요. 감의 꽃도 이 차로 끓여서 섭취해서 약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우리 몸에 진액을 보충해서 심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약으로도 사용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약으로도 사용되기도 하는 감인데, 이런 감과 함께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식품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바로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과 이것 함께 드시면 노화를 예방하고 혈관도 깨끗해질 수 있어요. 신맛이 없고 단맛이 좋아 겨울철에 먹기 좋은 감은 우리는 여러 형태로 먹을 수가 있는데, 이 단단하고 아삭한 식감이 좋은 단감, 땡감을 숙성시켜 부드럽고 달콤한 연씨, 홍씨, 그리고 이 땡감의 껍질을 벗겨 말려 만든 방건씨, 방건씨에서 좀 더 말려 꼬들꼬들하며 쫄깃쫄깃 단맛이 좋은 곶감까지 굉장히 많네요. 정말 여러 형태로 즐길 수 있는 과일이 바로 이 감인데요. 비타민이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고도 알려진 감도 함께 먹으면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식품이 있고, 또 함께 먹으면 더욱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도 있어요. 오늘은 제가 감의 효능과 감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 그리고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4가지, 그리고 먹는 방법까지 모두 다 알려드릴게요. 감은 예로부터 약과 식품으로 굉장히 많이 섭취를 했는데,
우리 조상들은 감을 약으로도 많이 사용했어요. 감을 말린 곶감은 이 위장을 보호해주고 설사를 그치게 해서 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약으로도 사용했다고 해요. 감의 꽃도 이 차로 끓여서 섭취해서 약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우리 몸에 진액을 보충해서 심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약으로도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감 꼭지까지도 약으로 사용했는데, 와, 버릴 게 하나도 없네 진짜. 역시 물에 끓여서 차로 먹었다고 해요. 딸꾹질을 멈추게 하고 야뇨증이 있는 아이들, 밤에 이불에 오줌을 지리는 아이들에게 먹여서 야뇨증을 치료할 때도 사용하기도 했다는데, 우리 기침과 천식 같은 만성기관지염에도 사용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약으로도 사용되기도 하는 감인데, 이런 감과 함께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식품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바로 게, 멍멍게가 아니라 이 꽃게, 꽃게인데요. 이 게와 감으로 왕을 시해하는 독약으로도 사용됐다는 역사 기록이 있을 정도인데, 와, 대단하네요 이게. 경종의 독살 사건에 게와 감이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어요. 이 경종은 게장과 감을 먹은 후 복통과 설사 같은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했다고 하는데, 이후 이 영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경종 독살설이 또 제기가 됐대요. 이러한 사실은 정확히 독살 목적으로 게와 감이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나타나진 않았는데, 게와 감을 함께 먹으면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한의서인 본초 강목에서 보면 감과 게를 함께 먹으면 복통이 일어나고 설사를 하게 된다고 나와 있는데, 찬 성질의 음식이어서 감과 게장은 이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이나 지병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런 이유는 게는 신선도가 빨리 떨어지죠. 그리고 식중독균이나 다른 균의 변식도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때 감을 함께 먹게 되면 감 속에 있는 타닌 성분이 이 식중독균의 배출을 막아서 우리 장내에서 식중독균이나 다른 번의 번식을 더욱 활발하게 그리고 또 오랫동안 지속시키게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정말 이게 쌓이고 쌓이면 치명적인 사망까지 될 수도 있겠죠. 만약 반찬으로 게장을 드셨다면 이 게장이 다 소화가 된 후에 식후에 한 3, 4시간 이상 지난 후에 감을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두 번째, 감과 함께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미역이에요. 이 미역은 대표적인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이고, 칼슘, 마그네슘, 철분, 요오드 등 굉장히 많은 미네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죠. 또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변비에 좋고, 불포화지방산인 오메가3도 풍부해서 심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굉장히 좋은 음식인데, 이렇게 좋은 미역이 감과 함께 먹게 되면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과 미역에서 나오는 이온이 반응을 해서 감미역석이라는 물질이 생기게 된다고 해요. 이 감미역석은 소화가 어렵고 몸에서도 잘 배출이 되지 않아서 우리 위장에도 부담을 주고 복통도 유발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 감과 미역은 함께 드시지 말고 먹는 시간차를 두시거나 섭취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어요. 또 세 번째, 감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도토리묵이에요. 이 도토리묵은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이잖아요. 도토리묵은 아무리 먹어도 살도 안 찌고 칼로리도 낮고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맞아요. 칼로리도 낮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소화도 도와주고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또한 비타민도 풍부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도 활발하게 해주며 또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 이 도토리묵을 먹으면 어떤 맛이 나세요? 달고 그러세요? 아니죠. 조금 씁쓸한 맛이 나죠. 탄닌 성분 때문이에요. 이 도토리에도 감과 같은 탄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서 감과 함께 도토리묵을 먹으면 이 철분과 탄닌의 결합으로 빈혈과 저혈압 환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또 탄닌은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굉장히 강한데, 이것 때문에 장을 수축시키고 변이 딱딱해져서 변비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만약 반찬으로 도토리묵을 먹고 후식으로 감을 드셨다면 물도 평소보다 2컵 정도 더 많이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네 번째로 감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계란이에요. 계란? 완전 식품이라 불리는 계란. 계란 후라이로도 먹고 계란말이, 계란 달걀, 각종 채소와 계란까지 볶아도 먹고 계란볶음밥도 있고, 굉장히 계란은 풍부하게 많이 활용이 되는데,
과연 감과 같이 먹으면 안 된다니 굉장히 놀라셨죠. 계란 그 자체만으로는 의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완전식품이라고 많이들 추천을 해주시는 음식인데, 이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이랑 지아잔틴 그리고 비타민 A가 풍부해서 또 눈 건강에 좋다고도 알려져 있죠. 또 면역력도 강화시켜주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비타민 B12도 풍부해서 혈액 생성과 뇌 기능도 좋게 하죠. 또 치매 예방에도 좋은 음식이고, 또 단백질도 풍부하고, 와, 계란의 효능도 굉장히 많네요. 이렇게 우리 몸의 조직과 근육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해 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기도 하는데, 이런 계란을 감과 함께 먹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계란의 단백질이 감의 탄닌 성분과 만나서 이게 단백질이 변성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몸의 수분을 빨아들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복통이 일어날 수도 있고, 소변 속의 수분까지 흡수하게 돼서 요산의 농도를 또 지나치게 높일 수도 있고, 신장에 또 무리를 줄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심하면은 뭐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 이런 결석인 증상도 생길 수가 있겠죠. 또한 위의 수분도 급격히 흡수하게 되면 위산도 과도하게 분비가 되고, 이렇게 되면 위경련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몸에 해로울 수가 있다니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앞으로는 감과 계란을 절대 함께 먹지 말고 식사할 때는 조금 텀을 두시거나 좀 나중에 드시거나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5번째, 감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감뿐만 아니라 겨울철에 자주 먹게 되는 음식이 또 이 고구마잖아요. 왜 같이 먹으면 안 될까요? 이 감과 고구마를 함께 드시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감과 고구마를 함께 드시게 되면 이 위장장애를 일으키고 복통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고구마에 들어있는 당 성분이 감에 함유된 탄닌과 만나게 되면 또 불용성 침전물이 생성이 돼요. 녹지 않는 거죠. 이 불용성 침전물은 소화도 잘 되지 않아서 우리 위장에 부담도 주고 소화도 안 되고 복통도 같이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요즘같이 추울 때 입맛이 없어 식사 대용으로 고구마를 드시고 간식으로 감을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되면은 건강을 해칠 수가 있으니 지금 본 내용을 기억하셔서 고구마를 식사나 간식으로 드셨다면 감은 그 다음 식사, 점심에 드셨다면 감은 저녁, 이런 식으로 드시면 조금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감 속의 탄닌 성분이 정말 나쁜 성분으로 오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만 하면 탄닌이랑 붙어서 안 좋고, 뭐만 하면 탄닌이랑 붙어서 안 좋고. 근데 이 탄닌은 실은 굉장히 중요한 효능이 많아요. 이 탄닌은 먼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이 탄닌이 이제 활성산소로 인해서 우리 몸의 세포가 굉장히 이제 무너지고 산화 스트레스나 손상도 줄여주고, 염증을 억제해서 원인이 되는 염증성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와 손상을 줄여주기도 하고 염증도 억제해줘요. 또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 물질과 염증 반응이 발생할 때 이 간에서 만들어져 분비되는 이 C 반응성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것 또한 감소시켜 주거든요. 그리고 이 탄닌은 동맥경화를 방지하고 혈액의 흐름도 원활하게 해주고, 또 고혈압이신 분들의 혈압도 안정을 시켜주는 효과도 같이 갖고 있어요. 또 탄닌은 항바이러스, 또 항균이나 살균 작용도 갖고 있어서 미생물 감염과 세균으로 인한 감염을 막아주는 데에도 아주 큰 도움도 되고, 면역력 증가에도 물론 도움이 돼요. 또한 우리 몸의 장 점막을 수축시켜서 지방과 결합해 변을 단단하게 해줘서 장에 탈이 나거나 설사가 발생해서 설사를 먹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감에는 이처럼 탄닌뿐 아니라 비타민 A와 C도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주고, 우리 피부도 맑게 할 뿐만 아니라 탄력 또한 좋게 하고 호흡기 질환 예방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또한 감에는 이 토마토에 들어있는 성분처럼 라이코펜이라는 성분도 풍부한데, 이 라이코펜은 우리 몸의 체액과 전해질 비율을 우리 몸에 알맞게 조절해줘서 외부의 바이러스 침투도 막아주는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감에는 강력한 항암 물질인 베타카로틴과 이 폴리페놀 성분도 풍부해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도 제거해주고
암세포의 성장도 억제해주고 각종 암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또한 감 중에 이 홍시에는 또 숙취 해소에도 아주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홍시를 꽝꽝 얼려서 냉동실에 꽝꽝 얼려 두셨다가 술 마신 다음 날 냉동 홍시를 믹서기에 갈아서 홍시 스무디로 시원하게 만들어 두시면 숙취도 금방 해소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숙취를 해소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감 속에 함유된 탄닌 성분 때문이에요. 이 탄닌은 몸속에서 알코올 흡수를 지연시켜주고 위장 속의 열도 내려주고 우리 몸의 갈증도 멈추게 하고 소변도 잘 나오게 하는 이 이뇨작용도 있어서 숙취를 빠르게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단 주의해야 될 분들은 변비가 심하신 분들이에요. 이 탄닌 성분이 묽은 변, 즉 설사를 멈추게 하는 효능도 있지만 이미 변비가 있으신 분들이 감을 많이 드시게 되면 탄닌이 수분을 더욱 빨아들여서 변비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감과 함께 먹을 때 더욱 건강에 이로운 보약과 같은 식품들도 있는데, 첫 번째로 견과류예요. 특히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를 감과 함께 드시면 굉장히 좋은데, 이 견과류를 곶감 속에 넣어 만든 간식이 예쁘기도 하고 맛도 좋아서 이렇게 DP도 굉장히 디저트 가게 같은 데 보시면 많이 해놓잖아요. 이게 정말 좋은 궁합이고 정말 몸에 좋은 간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감에는 아까 비타민 A랑 C, 식이섬유가 풍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해요. 반면에 아몬드와 호두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해서 이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풍부해요. 따라서 감과 아몬드, 호두 이런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가 있는 거죠. 몸에 좋은 보약과 같은 역할도 하게 되는 거고, 또 아몬드와 호두에 함유된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노화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이 감에 함유되어 있는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과 함께 암을 같이 억제하는 효과도 볼 수 있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엄청난 시너지 효과도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감과 함께 먹을 때 보약과 같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계피예요. 계피로 수정과를 많이 만들어 드시는데 이 수정과와 감을 함께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유명 음식점 같은 데서 후식으로 수정과 조그만 이쁜 병에 나오고 감도 아이스크림처럼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처럼 계피로 만든 수정과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도 강화하게 되는데, 또한 감에 함유된 풍부한 비타민과 영양소들이 이 수정과와 함께 드시면 혈액순환도 좋게 하는 이 수정과의 효능 덕분으로 영양소의 체내 흡수율이 좋아져요. 또 이 흡수율이 좋아지면 온몸에 빠르게 전달이 되겠죠. 이러한 효능으로 이 수족냉증과 같이 몸이 찬 분들한텐 보약과 같은 식품이 되기도 해요. 감과 함께 먹을 때 보약과 같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우유예요. 감에는 펙틴과 스코폴리딘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혈관의 벽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어요. 또 이 스코폴리딘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콜라겐 생성도 촉진시켜서 이 피부 탄력도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이때 우유와 함께 드시게 되면 이 우유 속에 풍부한 단백질이 위벽도 보호해주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즉 위암을 일으키는 균이죠. 이 균의 침투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위장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유에 함유된 칼륨이 혈관 내의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압을 낮춰주고 심혈관 질환까지 예방하고 뇌졸중까지 예방에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또한 옥수수 수염차를 함께 드셔도 좋은 방법인데 이 옥수수 수염차의 구수한 맛도 좋을 뿐 아니라 옥수수 수염에 함유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으로 인해서 뛰어난 항산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데에도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감과 함께 드실 때 정말 보약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